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난주 시장은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SK바이오팜 상장 등의 효과로 시장은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삼성전자 등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2분기 실적 발표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진입합니다. 현재 실적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 만큼 종목별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바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지수 방향성이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종목별 차별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도 차례대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 내 대표적 대중국 매파인 피터 나바로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이 또다시 중국을 향한 날선 비판을 퍼부으며 대중 강경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바로 국장은 현지 시간 4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홍콩 주민들은 말리 방화벽 강제 수용소에 흡수될 것이며 이는 최악의 전체주의식 악몽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하반기 중국과 일본의 경제가 부진에서 벗어나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5일 보고서를 통해 재정과 통화정책 등 정책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코로나19 확산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의 성장세가 큰 폭으로 둔화했지만 2분기 들어 생산 정상화가 이뤄지며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르면 7일 만나 전기차 배터리 협력 3사 회동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정의선 수석 부회장과 최태원 회장은 SK이노베이션의 서산 배터리 공장에서 만나 미래 전기자동차 배터리 사업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7일 방안에 우리 측과 북핵 협상 전략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2박 3일간 서울에 머무르며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를 두루 방문하며 북핵 협상 전략을 조율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비건 부장관은 앞서 북한의 협상을 촉구하며 이미 미국의 안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 마감 상황 만나보시죠. 코스피 시장은 0.8%의 상승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2152선에서 시장 거래 마쳤고요. 이어서 수급별 상황 만나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에 나섰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4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모두 매도 포지션이었지만 금요일에는 소폭 매수로 포지션 바꾸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개인은 1,000억 원 가깝게 매도세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만나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IT 투톱 종목들은 1% 강세로 거래 마쳤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등락을 반복하다가 장 막판에는 2%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77만 원대에서 거래 마쳤고 네이버는 강보합권,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강세였습니다. LG화학, 삼성 SDI 나란히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세 나타냈는데요. LG화학은 다시 한번 오자 보이면서 50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2.5%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38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바로 카카오였습니다. 3% 가깝게 급등하면서 29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만나보시죠. 코스닥 시장 지난주 1% 강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750포인트까지 오르면서 52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만나보시죠. 지난주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했고 기관은 300억 원 넘게 매도 포지션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만나보시죠. 지난주 시젠의 상승폭이 눈에 띄었습니다. 16% 이상 급등했는데요. 이번 달 시젠은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긍정적인 좀 기대감이 나오면서 13만 원대까지 진입되면서 거래 마감했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 넘게 상승하면서 25만 9,9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제약은 0.08% 강보합권에서 그리고 헬스케어와 HLB는 파란불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펄어비스가 1% 넘게 빠졌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급등 흐름 나왔는데 금요일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면서 조금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에코프로비엠은 2% 가깝게 급등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양시장에서 모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급등 흐름 나타냈습니다. 스튜디오드래곤은 강보합권, KMW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 CJ ENM은 2.5% 급등 흐름 나오면서 11만 3,7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약보합권에서 원달러 환율 거래 마쳤습니다. 1,200원대 이탈하면서 1,198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인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비트코인부터 함께 보시면 여전 1,10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샌피트 타임존까지 모두 강보합권에서 현재 코인들 거래 중입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 여전 1,100만 원대에서 안정적으로 좀 흐름 가져가는 가운데 오미가세부터 에메랄드 이더까지 모두 빨간불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현재 리플 함께 보시면 약보합권, 라이트코인도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 이오스도 1% 넘게 하락 중, 그리고 모네로도 현재 2% 가깝게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랜코리안비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다뤄볼 4개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국내 증시는 박스권 장세가 지속됐습니다. 지난주 시장 상황 짚고 이번 주 시장을 움직일 이슈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서 현재 셧다운 불안감과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에 더 집중해보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 시즌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업종별 실적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월가에서는 바이든 당선 경계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박스권 장세가 지속이 됐습니다. 지난주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뭐 우리 시장 실제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 조금 더 일단 좀 상승폭이 사실상 좀 제한적인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시장 경제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과 실질적인 어떤 그 소외주들 간의 어떤 그 키맞추기 양상이 다소간 좀 진행이 되어지는 계속되어지면서 시장 코스피 시장의 상승률이 조금은 더 코스닥 시장의 상승률보다 높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림이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 시장 내 호재와 악재 공존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시장 다소간 소강 양상 내지는 박스권 양상의 어떤 그 시장 양상이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도 이어지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시장 내 이렇게 큰 그 임팩트를 줄 만한 큰 어떤 그 핵심 이슈는 다시 부각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부분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호재 부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가장 큰 것 뭐니 해도 경제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 부분이었고 이를 받쳐주는 어떤 그 경제 지표들 특히나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 고용과 실업률 그러니까 고용 지표죠. 고용 지표의 긍정적인 상황들이 시장을 상당 부분 들뜨게 만들었다. 기대감에 차게 만들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소비자 기대 심리가 상당 부분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점.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점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통화 기조는 역시 계속되는 완화적인 통화 기조가 지속되었다. 그리고 이에 시장 내 계속되는 믿음, 풍부한 유동성 장세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다라는 믿음, 그리고 재확인 이런 부분들이 덩달아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 여기에 미국 중심으로 한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3차 추경안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시장 내에 잦아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상당 부분 그 기대 심리에 잦아들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여기에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시장 내에 지속되어지는 듯합니다. 물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되면서 경제 재봉쇄에 대한 우려감 있긴 하지만 그 한켠에서는 또 코로나 치료제 또는 코로나 백신 개발과 관련된 이슈들이 시장 내 계속되는 기대감으로 남아있다라는 점. 하지만 악재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상황은 아닐 듯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밀고 당기는 그런 박스권 양상이 지속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세가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최근 광주 지역으로의 어떤 그 확산 양상 나타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라는 점. 계속해서 시장은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세 여부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시즌이 임박하게 되면서 그리고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그 욕구가 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그 앞서서 최현 앵커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긴 해주셨습니다만은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게 되면서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눈높이 상당 부분 낮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막상 예상되어지는 기대되어지는 전망되어지는 수치보다 조금이라도 더 낮게 된다라면 그리고 회복의 속도가 3분기가 아닌 4분기 이후로 늦춰지게 된다라는 어떤 그 전망 이런 부분이 만에 하나 나오게 된다라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자칫 잘못하다간 시장 내 거품으로 변화가 되면서 시장 다시금 실망 매물에 의한 낙폭이 확대될 가능성,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도 우리가 전혀 무시할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지난주 실질적으로 흐름 속에서 차익 실현 매물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다. 특히나 개인 매도세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이 부분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에 따른 개인의 매도세가 있는 반면 2분기 이후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실적 개선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입질이 이제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라는 점 역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악재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우려감이죠. 홍콩 인권법이 결국은 통과를 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보복, 경고성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서 시장 다소간 좀 불안한 심리가 있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미 노출되어졌었던 재료, 이기에 시장 그다지 크게 영향은 받지 않는 모습이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 한 두 가지 정도가 지난주에 시장을 좀 좌지우지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그중 첫 번째가 미국 대통령 선거의 방향성이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현 공화당 후보와 그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 후보 이 두 후보들 간의 격차가 여론 지지율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점차 확대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 가장 선호하고 있는 대통령 후보자 지금 현재 월가에서 가장 선호하고 있는 대통령 후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이든 후보가 2위를 차지했었고요. 제일 안 좋은 후보, 월가에서 제일 기피했었던 후보는 샌더스 후보였죠. 샌더스 후보가 경선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서 시장 거의 뭐 한 10%가 넘는 급등 양상이 나타났다라는 점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라면 지금 현재 미국 대선 구도, 대선에 대한 경선 구도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 이 부분의 어떤 그 결정타 역할도 우리가 전혀 무시할 수 없다,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 시장에서 가장 원하고 있는 후보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씩 뒤로 밀려나가고 있고 시장에서 차선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바이든 후보가 오히려 한 10%포인트가량 여론 지지율 입장에서 앞서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미국 시장의 어떤 그 방향성 결정 면에서 본다라면 조금은 좀 그다지 시장에서 바라고 있는 그런 그림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라는 점 잠시 후에 제가 조금 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이 부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실적 시즌이 임박을 하게 되면서 경계 매물 역시 시장 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물론 기대 매수세도 있지만 경계 매도 매물도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 강조해 드립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 전반적으로 박스권에서 좀 전개가 되는 동안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고 금요일은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독립기념일로 휴장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유럽 증시는 1% 정도의 낙폭을 좀 보였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먼저 유럽 증시의 마감 상황 그리고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죠. 하지만 유로존 증시는 1%가 넘는 좀 급락 아닌 급락 마감이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우리가 지난 주말 미국 시장에서의 그리고 미국 현재 실생활에서의 코로나 확진자 수 그리고 미국 실질적인 투자 심리 변화 양상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일단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은 코로나 재확산과 실질적인 재확산에 따른 경제 재봉쇄 가능성 경제 재봉쇄 가능성이 있다라면 이에 따른 고용의 부담, 고용 지표의 부담, 그리고 소비 지표의 위축으로 나타날 가능성 이런 부분까지 단계 아마도 짚어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라는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마음 놓고 위를 향해서 달려가기보다는 그때 일단은 투자 심리의 변화에 따라서 오르고 내림이 반복되는 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우상향 양상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물론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은 휴장을 하였고 유로존 시장은 1%의 하락. 그 1%의 하락은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부담감이 그 주류를 이뤘다라는 점. 그냥 투자 심리의 어떤 그 변화 부분, 투자 심리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과연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 주간 기준. 우리 시장은 1%가 안 되는 상승률. 코스피가 0.8%, 코스닥이 0.2%의 상승률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 다우지수가 3.25%의 상승률, 나스닥은 4.6%의 상승률을 보이는 미국 시장의 상승률이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한 주였다라는 점. 여기에는 양호한 경제 지표가 매우 중요한 어떤 그 역할을 했습니다. 실업률을 비롯해서 고용 지표가 상당 부분 좋게 나타났었죠. 그리고 기업 실적, 그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떤 그 실적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어떤 그 기술주들에 대한 상승이 지속되었다라는 점. 여기에 한 가지 더. 테슬라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미 자동차 업종 중에 100년이 넘는 업력을 가지고 있는 기존 포드사랄지 아니면 다른 독일의 벤츠사랄지 BMW사랄지 이런 부분의 글로벌 자동차 업종의 시총 1위가 바뀌었다라는 점. 테슬라로 바뀌었다라는 점. 무려 지난주 테슬라의 주간 상승률은요 25%에 달하는 이때까지 볼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주가의 상승률이 지난주 나타나게 되면서 앞으로 시장 전기자동차와 대체에너지와 관련된 자동차들의 어떤 그 관심이 사실상 상당 부분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동차 업종 중에서의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제 그 발표가 되는 2분기 실적에서도 생각을 해본다라면 자동차 업종과 자동차 부품 업종의 실적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한 70%에서 80% 가량 위축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 자동차를 비롯한 대체에너지 자동차들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수소와 관련된 어떤 그 시장 내 테마랄지 전기 자동차 내에서 2차 전지와 관련된 2차 전지 테마주랄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우리가 꼭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지난주 미국 시장에서 벌어졌던 매우 중요한 핵심 이슈 중에 하나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 내 경기 부양책,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도 아마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시장 내 어떤 그 긍정적인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분명하게 좀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이었죠. 미국의 하원 금융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파월 의장과 문우신 재무부 장관의 어떤 그 증언 발언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파월 의장은 유동성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어떤 그 방점을 찍는 그런 한마디를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문우신 장관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시장 내 어떤 그 기대감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아마도 이번 주, 다음 주 의회에서 물론 당장 쉽게 통과가 될 부분은 분명히 우여곡절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시장 내 주요 이슈거리인 추가 경기 부양책, 특히나 7월 말 이전에 만들어야만 하는 그들의 부담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주, 다음 주 시장 내 미국 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한 가지와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과 관련된 어떤 그 실적 모멘텀 이 두 가지가 시장을 떠받치는 상당히 중요한 핵심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일단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이외에도 좀 어떤 이슈들 눈여겨보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될까요? 네, 이번 주 뭐 코로나 우려감은 당연히 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신규 확진자 수 지난주 후반 들어서 미국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좀 안타까운 그리고 불안한 그런 소식들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확산 우려감 이런 부분들 계속 눈여겨 봐야 되겠다. 두 번째 이슈는 이렇습니다. 추가 경기 부양책이 지난주 이제 이슈화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번 주 가시화 국면에 접어들까 못 들까. 결국은 주 후반 정도가 되면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가시화 국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가져보게 되고요. 내일 이제 아침입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2분기 실적 뭐 하향 조정, 눈높이의 하향 조정은 이미 뭐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다라는 점. 오히려 시장은 2분기를 바닥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3분기 이후에 실적 개선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없을까에 시장은 오히려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주 초반에는 아마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실적에 시장 내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주 후반으로 가면 두 가지 이슈죠. 치료제 이슈 또는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의 가시화 여부와 관련된 가시화와 관련된 실질적인 시장으로의 잦아들 것이냐 안 찾아올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일 것이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립니다. 미국의 대선 이슈는 여전히 시장 내 계속 조금씩 확산되어져 가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별 대선 공약 어떤 공약이 있는지 그들의 어떤 그 정책의 어떤 그 서로 상반되는 두 후보 간에 대립을 하고 있는 정치 공약에는 어떤 공약들이 있는지 분명히 살펴보셔야 될 것이다. 강조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들의 유턴 여부 가능성 이 부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원달러 환율 1,200원 아래에서 원화 강세, 달러화 약세 이 부분으로 다소간의 좀 안정 양상 이번 주 역시 계속 지속이 되면서 외국인 매도세는 진정이 되고 외국인 매수로 실적 시즌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 매수세로 돌아설 그럴 가능성, 기대감 이번 주에도 가져보자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번 주 관심을 가질 만한 이벤트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저녁입니다. 서비스 PMI 미국에서 지표 발표 예정에 있고요. 이 부분 꼭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내일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달 미국의 경기 낙관 지수 과연 미국의 이제 그 선행 지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10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우리장 마친 이후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의 발표. 상당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다. 고용이 이제 회복이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 고용이 회복이 되어져 가는 속에서 생산자 물가 지수의 발표는 결국은 그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소비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급증하면서 경제 셧다운 불안감이 나오고 있지만 반대로 또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슈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보면 박스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배경에는 만약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없다라면 시장 우상향으로 뻗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 오히려 시장 기대감이 충만한 그런 시장이 진행될 수 있을 텐데 경제 봉쇄령 해제, 봉쇄령의 둔화, 단계별 리오프닝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실질적으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점. 확진자 수가 실질적으로 일간 미국 기준입니다. 5만 명이 넘어서는 우리나라 역시 50명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연일 포착되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긴장을 계속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하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 특히나 2분기 실적 시즌과 맞물리게 되면서 특히나 IT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상했었던 것보다 둔화세가 더 확산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상했었던 것 대비 상당 부분 양호한 실적들이 연일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충분히 눈여겨보면서 3분기 이후 실적 회복,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2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하는 그런 기대감을 계속해서 갖고 있고요.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과 각종 경기 부양책의 어떤 그 시효회 만료 이런 부분들이 7월 달에 이렇게 좀 몰아지게 되다 보니까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떤 그 협의가 계속해서 시장 내에 진행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를 또한 또 하나의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 어떤 그 움직이게 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 핵심 이슈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재확산은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텍사스주,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뉴욕주 경제 재봉쇄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경제 어떤 그 재개에 대한 단계별 재개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연기, 지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우리가 눈높이를 좀 맞춰보면 될 것 같고요. 재정 지원책이 7월 중에 소멸되어진다라는 부분. 이 부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의회에서는 8월 중순 이전에 이를 마무리하기 위한 노력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행정부에서도 이를 의회에서 빠른 시간 안에 의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들. 아마도 이번 주, 다음 주, 늦어도 다음 주 정도까지는 어떤 추가 경기 부양책이 실질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협의가 될 것인지 아마 시장 내 가시화가 되면서 시장 내 오픈이 되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시장 내 추가적인 모멘텀 기대감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기대해 볼 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이 7월 15일로 다가오고 있고 600달러에 주간 600달러의 실업수당 7월 말로 종료가 된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100만 명이 넘는 주간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아마도 이번 주는 코로나19 여파가 재확산에 따른 일부 확산에 대한 여파가 조금 더 생겨서 신규 그 실업자 청구자 수가 150만 명을 넘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일단 2차 긴급 생활자금의 지원 가능성, 가시화 여부도 시장 내에서 분명히 어떤 그 기대해 볼 만한 충분한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내 대선이 임박하고 있죠. 그래서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서로 간에 어떤 그 치열한 어떤 그 다툼 내지는 치열한 여론전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긴급 생활자금의 의회 통과 가능성 당장 손쉽게 의회 통과할 가능성보다는 다소간 좀 난항 이런 부분도 예상이 된다. 공화당 입장에서 트럼프가 지금 트럼프 후보가 한 10%포인트 가량 여론 지지도에서 뒤지고 있죠. 그런 만큼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를 만회하기 위한 또 하나의 다른 방책 중에 하나로 2차 어떤 그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부분 이를 어떤 그 회복의 여론 지지율 회복의 어떤 그 모멘텀으로 활용을 하려는 그런 어떤 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쉽게 그리고 민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분명히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어떤 그들 간의 쟁점 다툼. 결국 궁극적으로는 2차 추경안에 대한 어떤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긴급 예산안의 어떤 그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궁극적으로 양당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디테일한 상황에서 서로 간에 밀고 당기는 그런 양상들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라면 봉쇄령 가능성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봉쇄령을 다시금 발휘를 한다라면 경제 상황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오히려 제한을 두는 제한적인 단계적인 어떤 그 봉쇄령, 단계적인 어떤 그 봉쇄령의 완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확산, 폭발적인 확산 쪽보다는 상당히 제한적인 코로나 확산세의 어떤 그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것이다. 이미 대응 매뉴얼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유동성이 이미 폭발적으로 증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소위 말하는 유동성 장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 급락 상황보다는 소강 양상의 진행 가능성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추가적인 경기 부양 의지 계속해서 시장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로나 치료제 개발의 어떤 그 가시화 국면 이제 서서히 접어들고 있다라는 점.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이미 중증 환자 2분에 대해서 이미 람데시비르 치료 투약이 이미 시작됐다라는 부분 그 언론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이미 접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 코로나19가 확산이 된다라도 재봉쇄 가능성은 상당 부분 없어 보이고, 그리고 시장의 폭락 가능성도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미 경험을 하고 있는, 이미 경험치를 확보하고 있는 우리들 시장 상황들 속에서 얼마든지 전망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되죠. 이와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관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업종들 어떤 업종들 눈여겨보면 되겠습니까? 네, 얼마 전까지 이제 그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가 사실상 지지난주 정도까지는 이번 2분기 바닥이 아니겠느냐, 뭐 6조 3천억, 6조 4천억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눈높이가 그만큼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를 숙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서서히 한 군데 두 군데 거의 좀 많은 군데 어떤 게 애널리스트들이 그 삼성전자의 실적, 깜짝 실적 가능성 7조가 넘을 수도 있다라는 깜짝 실적 가능성이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상당히 그 기대감을 자아내게 만드는 그런 국면이 이번 주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게 된다라면 SK 하이닉스는 이보다 더 좋은 깜짝 실적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근데 이 근거를 생각을 해보면요,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상당 부분 고무적이었죠.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이러한 긍정적인 실적이 삼성전자의 실적에 그 투영이 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 삼성전자 실적이 투영이 되어지게 되면서 실질적인 시장에서 예상을 하게 되는 한 7조 원 가량의 실적 발표가 나타나게 된다면 SK 하이닉스의 어떤 그 레버리지 부분은 오히려 더 크게 그 발휘가 될 가능성 있을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 부분은요, 오히려 2분기 바닥론에 무게가 실려지게 되면서 3분기 이후부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만들어낼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에서 눈높이가 낮아졌습니다. 전반적인 상장사들의 실적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전망은 되어지곤 있지만, 실적 개선되어지는 회사들, 전체 회사의 한 30%가량, 물론 실적이 둔화되어지는 회사들은 한 70%가량 됩니다. 하지만 시장은 실적이 개선되어지는 기업들, 한 30%가량의 기업들, 기업군들, 그리고 업종군의 상당 부분 주목하고 있다. 첫 번째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깜짝 실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뭐 카카오랄지 네이버랄지 비대면 언택트 회사 수혜주들, 그리고 음식료 업종이 상당 부분 긍정적인 실적 발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임 기업들, 엔터테인먼트 기업들 실적 개선 가능성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랄지 NC소프트랄지 농심이랄지 하이트진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부분에 업종별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IT와 반도체는 상당 부분 긍정적이다. 하지만 자동차 업종과
석유화학, 정유업종은 여전히 다소간 조금은 좀 아직 바닥에서 탈피하기에는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점. 경기 민감 업종들의 실적 둔화는 지속될 것으로 시장 내에서 예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실적 둔화, 석유의 정유회사들이죠. 90% 가량 실적 둔화가 예상이 되고요. 자동차 부품과 자동차 한 75% 가량 실적 전년 동기 대비해서 위축이 될 수 있다. 화학업종 다소한 좀 개선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10% 이상의 실적 위축, 마이너스 실적이 예상이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외국인들, 특히나 외국인들은 어느 주식부터 살까? 2분기 실적 시즌과 함께 실적 개선주들을 계속해서 주워 담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통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셀트리온이랄지, 카카오랄지, SK 하이닉스랄지, 제일제당이랄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업종 대표 실적 개선주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 수급 양상 계속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이전 좀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미국 대선이 11월로 다가오면서 시장에 또 다른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시장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시장에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보는 대선 주자들과 월가 금융투자기관에서 바라보는 대선 가장 좋은 시나리오, 서로 다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여론 지지율을 생각을 해보면 바이든이 1등, 그리고 트럼프가 바로 밀리게 되는 2등. 하지만 월가에서 원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야 지금 현재와 같은 긍정적인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쪽에 눈높이가 상당 부분 맞춰져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분명히 눈여겨봐야 됩니다. 근데 최근 나타나고 있는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트럼프를 앞선 상황에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죠. 특히나 지난주 같은 경우 뉴욕타임즈의 어떤 그 여론 평가에 의하면 트럼프가 36%까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바이든 후보는 50%가 넘는 그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죠. 트럼프가 36%, 바이든이 50%. 지지율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고 여기서 흑인들과 히스패닉, 소위 말하는 인종차별 이슈들이 불거지게 되면서 흑인의 지지율, 히스패닉의 지지율이 트럼프를 등을 돌리게 되고 바이든을 향해 가는, 그리고 여성들도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이 확고하게 높은 그런 양상. 근데 하지만 경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트럼프가 오히려 바이든 후보를 앞서고 있는, 트럼프가 44%, 바이든 후보가 38%. 근데 이 부분 잘 살펴봤더니, 왜 그런지 잘 살펴봤더니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가 이때까지 만들어 놨었던 감세 정책을 다시금 원점으로 돌리는 2조 달러의 감세 정책을 다시금 원점으로 돌려서 오히려 향후 10년간 추가적으로 3.6조 달러의 추가적인 3.8조 달러의 추가적인 어떤 그 세수 증대안을 그의 바이든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라는 부분. 예를 들면요, 대다수 세목이 늘어나게 됩니다. 법인세는 기존 트럼프가 낮춰놨죠. 21%로. 우리나라도 상당 부분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은 법인세율이 되겠습니다. 21%에서 기존 21%에서 28%로 늘리는 그런 공약. 소득세도 37%, 최고소득세입니다. 37%에서 39.6%로 늘리는 방안. 양도세도 현행 20%에서 39.6%로 늘리는 방안.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이 만약에 여론 어떤 그 대권을 확보하는 그런 확고한 지지율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증권시장 내에 차익 실현 매물 증가할 가능성 분명히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다라는 부분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 장 전략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주 지난주하고 분명히 비슷한 양상이 이번 주에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 일단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이번 주에는 일단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다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은 시장을 짓누르는 요소로 계속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추가 경기 부양책과 실적의 바닥론 2분기 실적 바닥론은 시장을 떠받치는 그리고 여기에 충분한 유동성, 풍부한 유동성이 시장을 계속 확고하게 떠받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게 될 텐데 이런 상황들 결국은 유동성 중심의 순환매 양상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어지게 될 텐데 근데 그 순환매에 한 가지 성격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성장성이 가미된 성장주 중심의 순환매가 예상이 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2분기 실적 시즌과 맞물리게 되면서 성장주로의 관심이 압축이 되어지고 성장주로의 관심 속에서 유동성 어떤 그 순환매가 나타나게 되면서 순환매의 슬림화가 진행될 가능성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시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죠. 순환매 속 성장주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가져가자. 그러면 결국은 IT 업종, 반도체와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 그리고 통신 장비에 대한 관심 계속될 것 같고요. 엔터테인먼트랄지 특히나 테슬라 주가의 폭등 관련해서 테슬라 수혜와 관련된 부분들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들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점 계속 관심을 가져나가자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출발 증시 월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